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 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.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.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. 감사합니다. 와.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이 불린 노래인데 이 곡의 유래?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지.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아오신 얘기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흥얼거렸던 노래들을 한자락 하시고 한가락 하시고 야야 들어봐라 그래갖고 막 내가 피난 나올 때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가 노래 좋아하시는데 아 혹시 아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엄마 좀 서프라이즈 놀래시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저도 이제 뮤지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였는데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게 라구요가 된 거예요. 어머니를 위한 노래. 예, 예. 어머니라는 존재 지금은 이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데 어떠세요? 어머니 생각하시면 어떤 추억들? 아주 아기 때는 제가 이제 엄마 품은 제 차지니까 근데 저는 자고 있는데 이쪽으로 뭔가 차가운 게 하나 딱 떨어져. 근데 그게 이제 엄마 눈물이었던 거죠. 엄마가 가끔 삶이 고단하시거나 힘드실 때 혼자 이렇게 가슴으로 흐느끼었던 그 눈물을 제가 뺨으로 타고 내리던 그런 경험이 들어 있었거든요. 근데 어렸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했었죠. 자라고 나니까 어머니가 참 많이 아파하셨구나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 데리고 그래서 부산에 와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도 그 유명한 흥남부두 철수작전 맞습니다. 그 배 타고 계셨다면서요? 네. 네. 원래 이북 출신이 아니에요. 충청도 분이신데 시집을 함경도로 가셨어요. 네. 저희 어머니의 그 첫 남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이래가지고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. 여하튼 잘 사셨대.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. 이 아이가 이제 49년, 50년 우리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 형인데 조금 있다가 50년도에 전쟁이 났잖아요. 엄마랑 아이를 일단 안전하게 이렇게 피신시켜야만 될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.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모두에게 그 목숨을 건 피난 생활이었어가지고 그 배를 타신 거죠. 생명선이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당시에 그 어머니 말씀 표현에 의하면은 콩나물 시루 같이 이렇게
사람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일단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실어야 되니까 아이가 오줌을 싸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. 그래서 자리에서 모든 볼일을 볼 수밖에 없는.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피난 내려오신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남편의 그 소식은 모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, 제 육친의 아버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. 제 육친의 아버지 역시 함경도 분이세요. 예. 근데 이분은 1902년생이세요. 그럼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24살. 꽤 많죠. 예, 예. 이미 50을 앞둔. 48. 예. 예. 이제 당시에 처자식이 있는 거죠. 그 상황이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누나랑 제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역사가 비단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사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통이라는 것은 무수한 그 비극의 그 가정마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 이상의 스토리도 찾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예. 이렇게 이야기로서야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저희 엄마는 그 평생 그 신경성 약을 드셨거든요.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몸서리 치신다고 그랬어요. 몸서리 친다고.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그 몸서리 치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고 어여쁘신 이런 분이 이런 생을 사셔야만 할까라는 게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. 라구요를 20대 후반에 만드신 거잖아요. 네네. 예. 어렸을 때 라구요를 부를 때와 지금 이제 지천역을 넘겨서 지금 라구요를 부를 때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어떠세요? 매일 다르죠. 아, 매일? 매 순간 매일 다르다는 게 제한의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다른 정서적인 애착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고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. 특히 이제 봄이 온다 공연에서의 라구요는 정말 대단해. 저에게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이제 남북이 이제 막 교류를 시작하려던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죠. 이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아요. 저는 이제 무대에서 훅 나면은 네. 나도 내가 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되게 조심했죠. 근데 가슴에서 느끼는 그 뜨거움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슴은 하나라는 거 네. 그걸 느꼈죠.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.
안녕하십니까. 강산현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고요.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